스토아적 삶의 지침. 누군가가 당신을 멀리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낄 때, 그건 마치 배에 한 방 얻어맞은 듯한 고통입니다.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마음, 문이 서서히 닫히는 느낌이죠. 적절한 도구가 없다면 그 공허함이 영원히 사라지는 걸 지켜볼 뿐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문제를 빠르게 고치려 합니다. 혹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 순간 당신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 성장과 자존감을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순간들에서 우린 최악의 모습으로 비칠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공황 속에서 나온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다룰 10가지 실수를 피하는 겁니다. 이 실수들은 관계를 다시 연결할 기회를 망칠 뿐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과 감정 균형을 해칩니다. 비유, 얼음 호수 위에서 서 있다고 상상하세요. 소중한 사람이 반대편으로 멀어지고 있죠. 39. 본능은 그들을 쫓아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급한 발걸음은 얼음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거리를 좁히지 못합니다. 후회와 자기 유심의 심연으로 빠질 뿐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멈추는 겁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신중히 움직이세요. 혹은 그들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루미의 말처럼 변화를 거스르지 마세요. 삶이 당신을 흘러가게 하세요. 삶이 뒤집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익숙한 삶이 다가올 삶보다 낫다고 어떻게 아나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감정의 혼란과 열기 속에서 당신은 즉시 행동하고 싶을 겁니다. 그들을 쫓아가고 설명하고 과하게 보상하려 하죠. 하지만 그건 고통을 더 깊게 만듭니다. 기름을 부어 불을 끄려는 것과 같죠. 생각 없는 반응은 고통의 길입니다. 해결책이 아니에요.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이죠. 이 순간을 어떻게 보고 반응하느냐가 당신이 더 강해질지 후회에 빠질지를 결정합니다. 절망 속에서 성급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충동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의 고통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 교훈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성장은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값진 교훈은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다음엔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할 때 옵니다. 마야 안젤로의 말처럼 최선을 다하세요. 더 알게 될 때까지. 더 알게 되면 더 잘하세요. 기회, 배움과 변화. 지금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다음번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혜와 힘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힘과 명료함, 지혜로 다룰 준비가 됐다면 함께 시작합시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런 가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콘텐츠를 어려움 속에서 명료함과 힘을 찾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이 교훈을 나누세요. 최고의 행동은 치유와 이해를 퍼뜨리는 겁니다. 함께 긍정의 물결을 만들어 봅시다. 1.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거대한 댐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 구조는 단단하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점점 커지죠. 감정에 휘둘리면 충동이나 분노로 그 균열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댐이 무너지고 홍수가 모든 걸 휩쓸어 버립니다. 그 홍수는 상대를 상처 입힐 뿐 아니라 당신마저 삼켜버립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멀리할 때 감정이 쉽게 당신을 지배합니다. 거절당한 기분, 혼란, 상처, 마음은 그들이 멀어진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고치고 싶은 마음은 절망이나 분노로 변합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잃는 건 해결책에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더 벌릴 뿐입니다. 상대가 물러났을 때
분노의 폭발이나 감정적 반응은 그들을 더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불안정하거나 과잉 반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가 더 어려워지죠. 침착함을 잃으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당신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핵심 이유를 해결하는 대신 대화는 당신의 분노에만 집중됩니다. 이후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감정에 휘둘렸을까? 이 실수를 피하려면 반응하기 전 깊게 숨을 쉬세요. 분노가 끓어오르면 10까지 세세요. 이 짧은 멈춤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이 통제력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상처받거나 혼란스러운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 감정을 느끼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거리를 거절로 보지 마세요. 서로를 돌아볼 기회로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대화가 필요하다면 침착한 톤으로 신중히 말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 준비됐을 때 이야기해줘. 감정이 솟구칠 때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혼란 대신 침착함을 선택한다. 이 단순한 문장은 평정과 자제력을 우선시하라고 상기시킵니다. 도전 속에서 침착함을 다짐한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혼란 대신 침착함을 선택한다. 당신이 감정의 주인임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우아함과 힘으로 그 길을 걷고 있다고요. 배의 선장이라고 상상하세요. 폭풍 속에서 배를 조종하고 있죠. 파도가 치고 바람이 울부짖습니다. 승무원들은 공황 상태입니다. 침착함을 잃고 소리를 지르거나 키를 놓아버린다면 배는 가라앉을 겁니다. 하지만 키를 꽉 잡고 상황을 침착히 평가한다면 배를 폭풍 너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당신은 감정의 선장입니다. 침착함을 잃으면 혼란만 커집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면 명료함과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의 말처럼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선택할 힘은 항상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이 멀어질 때 모든 본능이 행동하라고, 문제를 고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건 규율과 힘의 행동입니다. 이미 분노에 휘둘렸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실수는 인간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배우고 더 나아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세요. 내가 과잉 반응했음을 알아. 감정을 더 잘 다루려 노력할게. 진정한 힘은 타인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혼란 대신 침착함을 선택한다. 당신의 가장 큰 동맹은 침착함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당신 최고의 자아를 반영하는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번 감정의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이 선장이라고 상상하세요. 키를 꽉 잡고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 폭풍은 지나갈 거야. 폭풍이 지나가면 당신은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혼란 대신 침착함을 선택한다. 앞으로의 모든 도전에서 이 힘을 보여줄 준비가 됐다면요. 이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유리 온실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연약한 새싹들이 가득하죠. 한 식물이 시들고 있어요. 본능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 주변을 맴돌며 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빛이 차단됩니다. 고치려다 오히려 망치게 되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멀어질 때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건 그 연약한 식물을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 대신 관계를 질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리를 두면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질문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 멀어지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까? 본능은 그 간격을 좁히려 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대면하려 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관심에서 비롯됐더라도 종종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끌어당기지 못하고 답답하거나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더 멀리 밀어내죠.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불안정해 보이거나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갇힌 기분을 느낍니다. 그들의 시간과 공간의 필요가 무시당했다고요. 관계의 균형의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들의 자율성이 억압받고 있지 않은지 묻게 되죠. 모래 한 줌을 쥐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꽉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느슨히 하면 모래는 손바닥에 머뭅니다. 누군가 공간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붙잡을수록 그들은 벗어나려 합니다. 부드럽게 놓아주면 그들이 안전하다 느끼며 머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는 건 무시하거나 관심 없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믿음입니다. 관계는 숨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불꽃이 타오르려면 산소가 필요하듯이요. 연결은 종종 거리를 통해 다시 불타오릅니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과정을 믿는다. 관계는 양쪽이 자유롭게 돌아보고 각자의 방식으로 돌아올 때 성장합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과정을 믿는다. 그들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공간이라는 선물을 줄 준비가 됐다면요. 다리를 짚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급하게 판자를 던지면 다리는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신중히 조각을 맞춘다면 견고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는 건 그 다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인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과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운명이 당신을 묶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운명이 당신 곁에 데려온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온 마음으로 하세요.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는 건 애정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연결이 강요 없이 숨 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고양될 때 당신은 확인하고 싶고 당신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존중할 때마다 당신은 신뢰와 존중의 토대를 쌓습니다. 이미 실수를 저질렀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성장은 실수를 깨닫고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인정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갔음을 알아. 내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걸 존중해. 이런 말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서두르는 건 긴장만 더합니다. 그들에게 공간을 주면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돌아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들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동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의 성장, 취미, 행복에 집중하세요. 지킬 가치 있는 관계는 양쪽이 모두 자신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는 건 가장 큰 사랑의 행동입니다. 깊게 숨을 쉬고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과정을 믿는다. 인내가 관계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보세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과정을 믿는다. 이 순간을 지혜와 우아함으로 헤쳐나갈 준비가 됐다면요. 3. 보복으로 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상대가 갑자기 줄을 놓습니다. 당신은 한쪽 끝을 잡고 혼란스럽고 균형을 잃습니다. 좌절 속에서 당신도 줄을 놓고 싶어집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듯 당신도 그들을 무시하려 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두 사람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더 멀리 떨어지게 되죠. 누군가가 거리를 두면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고 싶어집니다. 그들이 메시지에 답하지 않으면 당신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화하지 않으면 당신도 똑같이 합니다. 축되거나 그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통제력을 잃고 있죠. 거리를 거리로 감는 건 독성이 있는 침묵과 오해의 순환을 만듭니다.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보복으로 무시하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선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해를 키우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리 대신 벽을 쌓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꽃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주장을 증명하려고 불을 끄지 않습니다. 불꽃을 보호하고 키우고 타오를 공간을 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복으로 무시하는 건 관계를 지키지 않습니다.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침묵이나 소소한 게임 대신 진심을 선택하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하지만 문을 닫지도 마세요. 침착하고 존중하는 메시지를 보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내가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존중할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내가 여기 있을게. 이건 성숙함과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도피의 순환을 깨뜨립니다.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고 싶을 때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경쟁 대신 연결을 선택한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경쟁 대신 연결을 선택한다. 관계는 소통으로 성장한다는 걸 상기하세요. 게임이 아니라요. 숲속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소중한 사람이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제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자신의 시간에 돌아오도록 내버려 두세요. 보복으로 무시하는 건 분열을 더 깊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우린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입을 가졌습니다. 두 배로 듣고 한 번 말하기 위해서죠. 소통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해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건 대화를 열지 않습니다. 문을 꽉 닫을 뿐입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고양될 때 특히 그렇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누가 덜 신경 쓰는지, 누가 더 오래 침묵하는지를 겨루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쌓고 도전을 정직하게 헤쳐나가는 겁니다. 진심을 선택하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힘의 신호입니다. 이미 보복으로 무시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내가 도움이 안 되는 반응을 했음을 알아. 너와 열린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런 정직함은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당신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게임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연결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무시하고 싶은 충동을 뿌리칠 때 당신은 더 높은 길을 선택합니다. 소통과 신뢰, 존중의 길입니다. 다음번 유혹이 올 때 깊게 숨을 쉬고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경쟁 대신 연결을 선택한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세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경쟁 대신 연결을 선택한다. 진심과 우아함으로 관계를 헤쳐나갈 준비가 됐다면요. 4. 어둠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지 마세요. 어두운 방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불이 꺼져 있고 의자에 앉아서 문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문이 열리길 기다리죠. 시간이 흐르고 침묵이 점점 커집니다. 마음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을까? 언제 돌아올까? 내가 뭘 해야 하지? 하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둡니다. 당신의 힘을 포기하고 다음 단계를 타인이 결정하길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거리를 뒀을 때
이렇게 기다리는 기분입니다. 당신은 삶을 일시 정지 상태로 만듭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잊습니다. 기다릴수록 당신은 자신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끊임없이 전화기를 확인하고 대화를 되새기고 상상 속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그건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자유의 열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건 에너지를 소모할 뿐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당신은 행복과 가치가 그들에게 달렸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성장을 멈춥니다. 스스로의 그림자가 되죠. 사실은 사람들은 온전히 사는 이들에게 끌립니다. 끝없이 기다리는 이들에게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대신 불을 켜세요.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기쁨을 주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잊혔던 취미에 몰두하고 당신을 북돋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을 설레게 하는 목표를 추구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그들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상관없이 이건 그들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기다리지 않고 성장할 거야. 당신의 삶은 멈추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임을 상기시키세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기다리지 않고 성장할 거야. 기다림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한다면요. 들판의 해바라기를 상상하세요. 똑바로 서서 빛나고 있죠.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해바라기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태양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서 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되세요. 계속 성장하세요. 당신의 빛을 비추세요. 누가 보고 있든 상관없이 루미의 말처럼 슬퍼하지 마세요. 잃은 것은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건 앞에 있는 아름다움과 교훈을 빼앗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지금 온전히 사는 당신은 더 강하고 더 현명해질 겁니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다면 괜찮습니다. 어둠에서 나오는 순간 당신은 힘을 되찾습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두세요. 열정을 추구하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산책을 나가세요. 삶은 대기실이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문이 열릴 수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만 뚫어지게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대담하게 살아가세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당신이 빛나는 이유를 세상에 상기시키세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기다리지 않고 성장할 거야. 온전히 살기 위해 불을 켤 준비가 됐다면요. 분노로 폭발하지 마세요. 풍선을 들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좌절과 상처가 커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면 나아질 거라 믿으며 하지만 풍선은 터집니다. 파편과 무서운 침묵만 남기죠. 분노에 휘둘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분노 속에서 폭발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연결을 파괴하고 후회만 남깁니다. 누군가가 거리를 두면 강렬한 감정이 솟구칩니다. 혼란, 거절감, 슬픔, 분노는 종종 방패처럼 나타납니다. 상처를 가리고 통제력을 주장하죠. 하지만 분노는 마른 숲의 불꽃과 같습니다. 빠르게 타오르고 퍼지고 파괴만 남깁니다. 폭발은 해결책에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더 멀리 밀어냅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의 행동에서 당신의 반응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그들은 방어적이 되거나 물러나죠. 비난이나 최후 통첩은 관계에 상처를 남깁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분노에 휘둘렸을까? 폭발 대신 감정이 솟구칠 때 멈추세요. 깊게 숨을 쉬고 뒷걸음질 치세요. 그 파도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건 일시적이야. 하지만 내 말은 영원하다. 폭풍 속 나무를 상상하세요.
바람이 울부짖고 가지가 희지만 뿌리는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나무는 저항하지 않고 견딥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죠. 관계에서도 혼란 속 침착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분노는 지금은 강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자제에 있습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제어되지 않은 분노는 그 원인보다 우리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분노에 휘둘릴수록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서 멀어집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억제할 때마다 당신은 감정적 회복력을 쌓습니다. 이미 분노를 터뜨렸다면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책임을 지고 필요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다르게 갈등을 다루겠다고 다짐하세요. 성장은 실수에서 배우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터지길 기다리는 풍선이 아닙니다. 폭풍을 이겨내는 나무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이건 일시적이야. 하지만 내 말은 영원하다. 댓글로 이 말을 남겨주세요. 감정을 다스리고 도전을 힘으로 헤쳐나갈 준비가 됐다면요. 6.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세요. 돌이 가득한 배낭을 메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돌을 하나씩 더 넣습니다. 이 무게가 당신의 것이라 믿으며 각 돌은 질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 내가 충분하지 않았나? 곧 배낭은 너무 무겁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누군가가 멀어질 때 지나친 자책은 이런 기분입니다. 당신을 짓누르고 성장과 자존감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역할을 돌아보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건강한 성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것과 불필요한 죄책감을 짊어지는 것 사이엔 얇은 경계가 있습니다. 지나친 자책은 자존감을 해칩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잘못이라 믿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당신과 관련 없는 일일 수 있는데도 그들의 감정을 당신의 감정 위에 놓습니다. 당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관계는 양방향 도로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이나 선택,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책에 빠지는 대신 스스로에게 연민을 베푸세요. 어떤 관계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상기하세요. 양쪽 모두가 관계에 기여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대신 내가 뭘 잘못했지?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상상하세요. 한 길은 죄책감으로 가득합니다. 상처와 정체로 이어지죠. 다른 길은 연민입니다. 성장과 치유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길을 선택하세요. 이 말을 반복하세요.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충분하다. 루자의 말처럼 타인이 생각하는 것에 신경 쓰면 당신은 영원히 그들의 포로가 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지나치게 자책했다면 이제 배낭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무게를 풀고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충분하다. 자책을 내려놓고 연민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됐다면요. 7.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끌려고 포스팅하지 마세요. 보수의 돌을 던진다고 상상하세요. 파문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닿길 바라며 하지만 파문은 목적지에 닿기 전에 사라집니다.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끌려고 포스팅하는 건 이런 기분입니다. 간접적으로 소통하려는 헛된 시도죠.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할 때, 누군가가 멀어질 때 그들의 관심을 끌고 싶습니다. 애매한 인용글을 올리거나 행복한 사진을 올리거나 즐거운 밤을 자랑하는 포스팅, 질투나 호기심을 유발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그들의 감정으로 가는 다리가 아닙니다. 그건 무대입니다. 이런 포스팅은 종종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려 하거나 진심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반응하더라도 그건 게임에 기반한 상호작용입니다. 진정한 연결이 아니에요. 더 나쁜 건 관심을 구걸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소셜미디어로 눈길을 끌려는 대신 진정한 소통에 집중하세요.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직접적이고 침착하고 존중하며 표현하세요. 그들이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반응을 유도하려 하지 말고 그 공간을 존중하세요. 등대가 되세요. 꾸준히 빛을 비추며 빛을 찾는 이들을 인도하는 등대요.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침착함과 힘이 어떤 포스팅보다 더 크게 말해줄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려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행동이 내 성장과 자존감에 부합하나? 이 실수를 저질렀다면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게임에서 오는 관심은 순간적입니다. 진심에서 오는 연결만이 오래갑니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충분하다. 댓글로 이 말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포스팅이 당신의 힘과 자신감을 반영하도록 준비가 됐다면요. 8.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화려한 꽃들로 가득한 정원을 상상하세요. 당신이 애정으로 가꾼 정원입니다. 이제 한 송이 꽃이 시드는 데 집중하느라 정원을 소홀히 합니다. 그 꽃이 다시 필 때까지 기다리며 정원 전체가 시들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멀어질 때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당신은 목표를 멈추고 친구들에게서 물러나고 열정을 흐려지게 돕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하지만 이건 그들을 가까이 끌어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당신을 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삶을 소홀히 하는 건 당신의 행복이 그들에게 달렸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하는 것 같죠? 너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존은 관계에 불필요한 압박을 줍니다. 독립심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기다리는 대신 기쁨을 주는 것들과 다시 연결하세요. 당신의 경력, 창의력, 운동,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열정을 추구하면 자신감이 쌓입니다. 관계 밖에서도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폭풍 속 나무가 되세요.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어 폭풍 속에서도 더 강하게 성장합니다. 행복과 성장을 우선시하며 당신의 뿌리를 키우세요. 루미의 말처럼 타인의 이야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전설을 쓰세요. 지금이 당신의 여정에 집중할 기회입니다. 삶을 소홀히 했다면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두세요.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친구와 연락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온전히 살며 더 강해진다. 댓글로 이 말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을 가꾸고 기쁨을 되찾을 준비가 됐다면요. 9. 타인을 상황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바람에 씨앗을 뿌린다고 상상하세요. 원하는 곳에 떨어지길 바라며 하지만 바람은 씨앗을 멀리 통제 밖으로 날립니다. 타인을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끌어들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당신의 의도는 흩어지고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멀어질 때 친구, 가족, 공통 지인에게 확인을 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들이 대신 이야기해주길 바라거나 답을 찾아주길 바라거나 당신 편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종종 득보다 해가 큽니다. 곤란, 오해, 소문을 낳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과 개인적인 문제를 나누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상대는 배신당했거나 코너에 몰린 기분을 느낍니다. 더 멀리 밀려나죠. 관계는 직접적인 소통으로 성장합니다. 제3자를 추가하면 진정성이 흐려집니다.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관련된 사람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들이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그걸 존중하세요. 적절한 때가 되면 침착하고 명료하게 다가가세요.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신뢰받는 건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칭찬입니다. 문제를 비밀로 유지하는 건 존중과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이미 타인을 끌어들였다면 뒷걸음질 치세요. 내가 직접 처리할게 라고 말하세요.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간섭 대신 신뢰를 선택한다. 댓글로 이 말을 남겨주세요. 관계의 사생활과 온전함을 존중할 준비가 됐다면요. 10. 끝이라고 성급히 단정 짓지 마세요. 책을 읽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전개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갑니다. 인물들이 멀어지고 줄거리가 불확실해집니다. 여기서 책을 덮는다면 해결과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누군가가 멀어질 때 관계가 끝났다고 성급히 단정 짓는 건 이런 기분입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읽기를 멈추지 않는 한 누군가가 멀어질 때 마음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습니다. 그들은 나와 끝내려는 거야. 이건 끝이야. 하지만 종종 거리는 단지 멈춤일 뿐입니다. 종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물러납니다. 스트레스, 혼란, 개인적인 도전, 당신과 관련 없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최악을 단정 짓는 건 두려움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관계를 닫거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충동적 반응을 하게 되죠. 관계는 계절과 같습니다. 가까움과 거리에 주기가 있습니다. 겨울이 왔다고 끝이라고 단정 짓는 건 봄을 놓치는 겁니다. 너무 일찍 마지막 장을 쓰지 마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행동, 사고방식, 성장, 이 시간을 관계의 역학과 가치를 돌아보는 데 사용하세요.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으세요. 화해, 변화, 혹은 새로운 길, 안개 속 다리를 상상하세요. 반대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걸어가세요. 명료함이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힘을 가집니다. 이를 깨닫고 당신은 힘을 찾을 겁니다. 최악을 단정 지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치고 숨을 고르세요. 불확실함이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상기하세요.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여정을 믿는다. 댓글로 이 말을 남겨주세요. 인내와 믿음, 미지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면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장들은 불확실함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계속 성장하며 희망을 잃지 마세요. 친구여, 이 교훈들을 함께 걸으며 기억하세요. 관계의 모든 도전은 성장하고 더 현명해지고 더 자비로워질 기회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거나 명료함을 줬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오늘 이 말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함께 치유와 이해의 물결을 만들어 봅시다. 당신의 참여가 이 사명을 키웁니다. 빛을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계속 성장하고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